자, 16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주어진 어구를 순서대로 배열해 보세요. 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부모님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돼 있어. 얘들아, 어떻게 영작하면 될까? 방문할 것이다를 먼저 영작을 하고, 부모님을이 목적어니까 두 번째로 영작을 하고, 크리스마스에 라는 말이 방문할 것이다 라는 시간을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부사가 되겠지, 그지? 갑니다. I will visit. 이게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my parents. 이게 몇 번이 되니? 3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쓴다? on Christmas Eve.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얘들아. 그치? 정답은 will visit my parents on Christmas Eve가 되는 거야. 17번입니다. 농부가 쥐를 잡기 위한 덫을 놓았다. 그럼 뭐부터 써야 돼? 놓았다를 먼저 써야 되겠지, 얘들아. 그 다음에 뭘 써야 돼? 덫을 써야 되겠지. 덫이 이제 목적어니까. 그 다음에 뭘 써야 돼? 쥐를 잡기 위한이라는 말은 덫을 설명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품사가 뭐가 돼? 형용사가 되겠지, 얘들아. 그럼 얘가 3번으로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영어는 우리나라 말처럼 명사를 앞에서만 꾸며주지 않아. 어디서도 꾸며줄 수 있어?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어. 그러니까 쥐를 잡기 위한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을 기준으로 덫을 기준으로 봐봐. 그러면 쥐를 잡기 위한은 앞에 있지. 근데 영어에선 뒤에 있을 수도 있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다 뒤에 씁니다.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The farmer set. 왜 그럴까? 얘들아, set은 과거도 뭐야? set이야. 그치? 그래서 set a trap for the rats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어떤 게 목적어 자리가 된다? 다 같이 a trap for rats까지가 목적어 자리 되겠지. 다음 갑니다. 18번이에요. 정류장에 있던 몇몇 학생들이 그 버스에 탔다래. 그러면 얘들아, 정류장에 있던이라는 말은 누굴 꾸며준다? 몇몇 학생들을 꾸며주지. 맞아? 그런데 영어는 형용사를 뒤에 써도 된다. 그러면 이미 명사가 앞에 나왔으니 누구를 쓴다? 뒤에다가 형용사를 쓰면 되겠지. 됐어? 정류장이 영어로 뭐예요? 버스 스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스테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역이란 뜻이니까. A few students at the station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탔다가 얘들아 1번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이게 1번이고 탔다가 2번이고 그 버스에가 3번이 되겠지, 얘들아. 그럼 탔다가 영어로 뭐예요? got on. 그 다음에 뒤에는 the bus. 끝. 몇 형식이 된다? 3형식 되는 겁니다. 19번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보름달을 보았다. 그럼 뭐부터 쓴다? 보았다. 그 다음에 뭘 쓴다? 보름달을. 그 다음에 뭘 쓴다? 하늘에서를 쓰면 되겠지, 얘들아. 자, 정답 맞춰보면 보았다가 영어로 뭐야? So. 보름달이 영어로 뭐야? The full moon. 그치? 반달은? The half moon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초승달은 crescent겠지, 그치? 자, 그래서 하늘에서니까 in the sky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n the sky는 하늘에서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so를 꾸며줘. 그래서 부사구가 되는 거란다. 그리고 문장의 형식은 3형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20번입니다. 그녀는 6시 이후에 회의에 참석할 것이다. 뭐부터 영작하니? 참석할 것이다부터 영작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의에가 2번이 되겠고 6시 이후에가 3번이 되겠죠. 자, 영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will attend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로 누굴 써야 되니? 회의에 the meeting. 애니까 왠지 at을 쓰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at이나 to를 쓰면 절대 안 돼, 알았지? 이게 포인트야, 얘들아. 그 다음 언제? after 6 o'clock. 여러분, 이 6 o'clock이라고 할 때 이거 O가 뭔지 알아? 어퍼스트로피, 그러니까 O 어퍼스트로피가 뭔지 알아, 이거? 이거 오브야. 6 of clock이야. 그래서 오브를 줄임말이야. 짜잘한 문법 짜잘한 그냥 영어 문법이었어. 그 다음 문법도 아니고. 자, 이제 4형식으로 넘어가 보자. 자, 4형식의 문장 구조는 어떻게 돼? 다 같이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지, 그치?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각각 어떻게 해석해? 에게 을을이라고 해석하지. 됐어?
자, 문제 맞춰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찾아 밑줄 긋고 밑주신 부분을 해석하세요. 1번입니다. That gave me his old watch. 간접 목적어는 me. 직접 목적어는 his old watch가 되겠지 얘들아. 됐어? 2번입니다. My aunt lent her some money. 어떤 게 간접 목적어? 그녀에게가 간접 목적어지. 그 다음에 몇몇 돈을이 직접 목적어가 되겠지. 에게라고 해석하면 간접 목적어야. 을르리라고 해석하면 직접 목적어야. 알겠니? 그 다음 3번입니다. My mother made me a birthday cake. 어떤 게 간접 목적어? me. 그 다음 어떤 게 직접 목적어? birthday cake.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He often cooks his family dinner. 얘들아 이거 어떻게 되니? 그는 종종 요리해준다. 그의 가족에게 무엇을? 저녁을. 이렇게 간목 진목 되는 거야. 5번입니다. My little sister told me the news about the fight. 무슨 말이야? 나의 여동생은 말해주었다. 나에게 무엇을? 그 소식을. 뭐에 대한 소식? 싸움에 관한 소식이지. 얘들아 조심해야 될 게 더 뉴스까지만 직접 목적어니 fight까지가 직접 목적어니 fight까지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야. 6번입니다. The magician showed the audience some wonderful magic. 무슨 말이야? 그 마술사는 보여주었다. 관중들에게 몇몇의 혹은 몇 가지의 환상적인 마술을. 그치? 어떤 게 간접 목적어? The audience. 관중들에게. 어떤 게 직접 목적어? 몇 가지 환상적인 마법을. 다음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각각 밑줄을 긋고 IO, DO로 표시하시오. 뭐야 너무 쉽다. 빨리 할까? 7번 The young clerk chose me a pair of black shoes. IO 그 다음 a pair of black shoes DO. 8번 IO는 스튜던트고 DO는 physics and chemistry 물리학과 화학을 이란 뜻이지. 그 다음 9번입니다. 간접 목적어는 너에게 you. 직접 목적어는 good luck and happiness가 되겠지 얘들아. 빨리빨리 채점해봐. 그 다음 10번입니다. 10번은 간접 목적어 his mother. 엄마에게. 직접 목적어 a bunch of flower. 얘들아 bunch of가 무슨 뜻이야? 한 다발의라는 말이지. 그치? 한 다발의라는 말이야.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간접 목적어는 her. 그녀에게. 직접 목적어는 그 직업을. the job이 되는 거야. 그 다음 12번입니다. The company pays the employees the wages monthly. 간접 목적어는 the employees. 직접 목적어는 the wages. 쌤 뒤에는 monthly는 뭐예요? 부사야. 무슨 뜻인데? 매달마다야. 알았지? 그 다음 마지막 13번입니다. 간접 목적어는 you. 직접 목적어는 the details of my proposal까지야. 아이 잘못했다. 여기까지 얘들아. 여기까지가 직접 목적어란다. 무슨 뜻이에요? 나의 제안서의 구체 사항이야. 얘들아 수능에서 잠깐 필기해보자. 우리가 디테일이라고 하면 명사로 무슨 뜻이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야 디테일하게 말해. 이런 얘기 하지 그치? 자 디테일은 명사야. 무슨 뜻이야? 세부사항이야. 뭐라고요 여러분? 자 세부사항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형식의 끝단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아 쌤이 문제 안 풀지 않았니? 체크 교재 그치? 이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자. 페이지 몇 쪽이냐면 29쪽이야.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안의 어구를 활용하여 영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곧 교실에 들어가실 것이다. 얘들아 어떻게 영작하면 되니? will까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뭘 씁니까? the classroom을 쓰면 되겠지. 도훈아 enter 다음에 into 쓰면 안 돼? 교실 안에잖아. 안 되지. 왜? enter라는 동사 안에 안에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 2번입니다. 나는 어제 학급회의에 참석했다. 얘들아 어떻게 영작하니? 참석했다부터 쓰면 되니까 attended가 되겠고 학급회의가 목적어가 되겠지. 그러니까 클래스 미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참석하긴 참석했는데 언제 참석했다? yesterday 어제라는 부사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삼형식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빠르지 않죠? 다음 페이지
다음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밑줄을 긋고 각각 IO, DO로 표시한 뒤 문장 전체를 해석하시오. 자, 이건 지금부터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0쪽 1, 2, 3번 해보자 얘들아.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하세요. 자, 여러분 풀어보겠습니다. 빠른가요? 아니죠? 1번입니다. He gave me his mask note. IO는 me, DO는 his math note가 되겠지. 해석하면 그는 주었다 나에게 그의 수학 공책을, 이 말이 되겠지. 그 다음입니다. I showed my friends some old pictures of mine. 얘들아, 어떤 게 IO야? My friends죠? 어떤 게 DO입니까? Some old pictures of mine까지 써야 되겠지. 선생님이 of 플러스 mine 같은 거를 뭐라고 말했지? 중학교 때 이중소유격이라고 배웠지. 왜 이중소유격이에요? of라는 말 자체도 뭐뭐의라는 소유의 뜻이 있고 mine이라는 것도 소유대명사잖아. 나의 것. 맞지? 그러니까 소유가 두 번 합쳐져서 이중소유격이라고 하거든. 뭐 그런 말은 중요하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some old pictures하고 mine하고 왜 이렇게 안 쓸까? 왜 이렇게 안 쓸까? 왜 이렇게 안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한테 한정사를 배우게 될 거거든. 한정사라는 게 뭐냐면 명사 앞에 붙어서 명사에 대한 수의 개념과 정신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영어 표현이 있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사라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정 형용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some, any, few, little 같은 거 있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한정사거든. 이 한정사는 전치 한정사, 중앙 한정사, 후치 한정사라고 해서 맨 앞에 쓸 수 있는 놈이 있고 중간에 쓸 수 있는 놈이 있고 맨 뒤에 쓸 수 있는 놈이 있거든. 근데 얘네들끼리는 같이 못 써. 그 대표적인 중앙 한정사가 my라는 소유격과 some이야. my하고 some이라는 놈은 둘 다 중앙 한정사기 때문에 같이 못 써. 근데 아마 너희들이 중학교 때 이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따로 한정사 설명해 줄 거야. 알았지? 어쨌든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려면 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 넘어갈게. 자, 2번 해석하면 나는 보여주었다 나의 친구에게 몇몇 나의 오래된 사진들을. 3번입니다. I never buy her flowers. 자, 여기까지는 몇 형식이야? 여기까지는 3형식이지. 그리고 she is allergic to them 이렇게 나오죠. 어퍼스트로피 s가 붙었잖아. 이 어퍼스트로피 s는 is랑 같은 뜻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고 보어가 나온 거지. 그럼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한다? 나는 그것들에게 뭐가 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알레르기 반응이 나온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얘는 이 형식이야. 왜? is하고 형용사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해됐니?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마지막 4, 5 형식에 대한 이야기하고 오늘 모든 책의 내용은 끝나는데, 금수님 토요일 날에는 도대체 뭘 수업합니까? 토요일 날에는 쌤이 절에 대한 기본 이론을 가르쳐 줄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가르쳐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3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위에 보시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말미에 기말고사 때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to, for, of를 쓴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쓰는 방법은 간단해.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를 바꾸잖아. 그리고 뭘 쓴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사이에 to, for, of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to에는 뭘 써? give, show, teach, tell, reach, 뭐 예를 들면은 reach가 아니라 write, offer 이런 것들이 나오지. 그런데 for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와? make, buy, find, choose, keep, cook, order, get이 나오지. 근데 이거를 쌤 너무 많아요. 이걸 외워야 되나요? 외우면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이 for가 왜 나왔을 것 같아? 정말 순수하게 뭐뭇을 위해서야. 여러분 미안하지만 순수하게 무엇을 위해서라고 for를 바꿨을 때 이 앞에 있는 동사하고 어울리잖아. 그러면 to를 안 쓰면 그만이야. 다시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to를 써야 될지 for를 써야 될지 감이 안 잡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해석을 에게 을르를 바꿔. 을르 에게로. 그 다음에 위에서를 붙여봐. 위에서를 붙여보는데 어색하잖아. 그럼 to를 써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봐봐. 예를 들면 나는 주었다 나의 여동생에게, 나의 누나에게 무엇을? 늦은 생일 선물을. 이제 얘들아 됐어? 밑에 거 보지 말고 봐봐.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돼? 나는 주었다 늦은 나의 생일 선물을 나의 큰언니를 위해서라는 말을 쓰면 for를 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for를 쓰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넌 필기해봐. 한 행동이 추가되는 느낌이 들어야 돼. 한 행동이 추가되는 느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언니를 위해서 늦은 생일 선물을 주었다라고 말을 해도 되거든? 근데 그냥 준다는 행위잖아. 어떤 하나의 행위가 추가가 되지 않잖아.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무언가를 위해서라는 말을 쓸 때 어떤 행동을 되게 성심성의껏 여러 가지 행동들이 섞여서 하지 않니? 나는 엄마를 위해서 내가 직접 요리를 했어.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한 행동이 추가되면 다 for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너무 헷갈리잖아. 그러면 MBCFG를 외워. MBCFG가 뭐냐면 make, buy, cook, find, get 이야. 그래서 MBCFG로 외워도 편해. 알겠죠?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의 행동이 추가되는지만 보면 돼. 또 해볼게. 행동이 추가되는지 봐봐. 여기 봐봐. 할머니는 종종 만들어주셨다 나에게 아름다운 스웨터를. 그치? 그럼 봐봐. 이거를 할머니는 만들어주셨다 아름다운 스웨터를 나를 위해서. 말이 돼? 말이 되지. 왜? 만들어서 주셨잖아. 되셨어요? 만들어서 주셨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의 행동이 추가되지. 만든다라는 행동이 거치잖아. 그때는 for를 쓰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도 봐봐. 35번입니다. One of my classmates told us a funny story. 이거 무슨 말이야? 나의 학교 친구 중 한 명이 우리에게
재밌는 얘기를 말해주었다지. 근데 말해주었다 해서 말했다 하고 주다가 따로따로야? 아니지. 그냥 말하는 행동 하나면 그냥 주었다는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럼 얘는 하나의 행동이야? 두 개의 행동이야? 하나의 행동이지. 그래서 누굴 쓴다? to.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to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니? 하나 더 해볼까? 자, 얘들아 136번 봐봐. 그는 보냈다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얘들아, 보내서 주는 게 말이 돼? 그냥 보낸 거야? 그냥 보낸 거지, 그치? 보내면 받잖아. 그러니까 행동이 하나야 두 개야? 하나지. 그래서 to야. 됐습니까? 그 다음 37번입니다. 나는 여기서 keep이라는 동사는 얘들아 가져다 주다야. 뭐라고 얘들아? 가져다 주다. 그러면 행동이 하나가 추가되니 안 되니? 추가되지 않아? 내가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가 들어간다? for. 됐습니까? 자, 그 다음 The teacher asked the team leader a few questions. 얘들아, ask는 그냥 외우자. of. 그지? ask는 하나밖에 없잖아. 너무 쉽잖아.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문제는 이제 나오진 않는다. 얘들아,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는 절대 안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1학년 1학기까지는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시험 문제가 나와. 근데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그때부터 본격적 시작이야. 자, 이제 5형식으로 들어갈게요. 자, 5형식의 자리는 무엇이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야.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무슨 격 보어라고 배웠어? 목적격 보어라고 배웠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해?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지 않을까? 얘들아, 맞아? 그러면 목적격 보어도 주격 보어 때 배웠던 것처럼 어떤 품사하고 어떤 품사가 들어가? 당연히 명사 아니면 형용사밖에 안 들어가겠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형식 때 배웠던 것처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 것과 형용사가 들어간 것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명사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목적어랑 완전 같은 관계가 된다고 했지. 근데 앞에 목적어가 있고 뒤에 형용사가 있으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목적어가 갖고 있는 상태 중에 하나가 목적격 보어라고 했지. 선생님이 그래서 부분집합이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런 관계거든. 그대로 가는 거야. 자, 선생님이 도훈이한테 시켰어. 도훈아, 물 한 잔만 가져와. 자, 선생님이 도훈이가 물 한 잔만 가져와 달라고 시켰잖아. 그러면 도훈이를 설명하고 있는 말은 뭐야? 그 문장에서 도훈이의 행동이지. 유일하게 도훈이를 설명하고 있는 건 도훈이의 행동이잖아. 도훈이의 행동이 뭐야? 물 한 잔 가져오기지, 얘들아. 맞아? 근데 질문해보자. 물 한 잔 가져온다라는 말이 곧 도훈이랑 똑같은 거야? 그건 아니지. 여러분이랑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랑 같아요? 얘나야, 길을 걷는 게 너면 걷기랑 너랑 똑같은 거야? 아니지. 얘나가 길을 걷는 동작을 하나 했을 뿐이지. 그런 관계면 형용사야, 명사야? 형용사야. 아시겠어요? 쌤이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 주구장창 외웠던 사역동사, 지각동사, 일반동사, 준사역동사일 때 쓰는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원형이랑 투부정사랑 현재분사랑 과거분사 쓰는 거 있지. 그게 전부 형용사야. 여기다 필기해봐. 뭐라고? 동사원형, 투부정사, 현재분사, 그 다음에 과거분사 있지. 이게 전부 다 형용사라고. 왜요? 앞에 있는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자 상태일 뿐이잖아. 앞에 있는 목적어의 행동과 상태가 앞에 있는 목적어랑 같아? 같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분집합 관계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기억하면 될까?
우리가 이 형식 할 때 보어 자리에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앞에 있는 누구랑 같이 해석한다고 했어? 동사와 같이 해석한다고 했지 얘들아. 기억나지? 자, 근데 이제 O 형식은 조금 달라. O 형식은 명사가 들어가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라고 으로야. 혹은 로야. 뭐라고 얘들아? 라고 으로 혹은 로야. 알겠니? 그래서 쉬워요. 그런데 형용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목적어가 이 가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걸 기억해줘. 원래 목적어 해석이 뭐지 얘들아? 을르리지. 근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목적어를 을르리라고 해석해도 되긴 하는데 이가라고 해석해야 말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 그거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요, 쌤? 얘는 동사 하게, 동사 하는 것을, 동사 하도록,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돼. 자, 고1이니까 동사원형이랑 투부정사랑 현재분사랑 과거분사 네 가지의 차이점은 다 알고 있지 얘들아? 이거는 쌤이 패스할게 시간 관계상. 자, 바로 갑니다. 자, 필기했으면 이제부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 것부터 39번 문장부터 시작할 거야. 자, 보겠습니다. We consider her a great volleyball player. 어떻게 해석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긴다 그녀를 훌륭한 배구 선수라고지. 됐어? 그럼 얘들아, 우리는 여긴다 그녀를까지가 무슨 자리까지야? 목적어 자리까지야. 여기까지는 쉽지. 그런데 훌륭한 배구 선수라고니까 무슨 자리가 된다? 목적격 보호 자리가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품사는 명사야, 형용사야? 명사가 된다고요. 여기까지 너무 쉽죠? 다음 문장 또 해석해 보겠습니다. 40번입니다. Most people think the mosquito unwelcome guest. 얘들아 필기하지 마.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모기를 무엇이라고 환영받지 못하는 guest, 손님이라고입니다. 도훈아, 라고가 붙었으니까 명사야, 형용사야? 명사가 되는 거지? 목적격 보호 맞니? 끝. 됐습니까? 41번입니다. 잠깐 질문 하나 해보자. 이 형식 때 질문 안 했던 건데 얘들아, I am a student가 무슨 뜻이야? 난 학생이다지. 그럼 질문해 볼게요. 학생이라는 말이 나를 설명하지. 그럼 학생이라는 말이 나를 수식하는 거야? 아, 그래? 근데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배웠지? 형용사밖에 없다라고 배웠지. 그럼 명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게 말이 되니? 그럼 잘 생각해봐. 명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죠. 그래서 보어라는 자리를 만든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명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과 같은 자리로 따로 만들게 되는 거야. 왜 보어를 배운지 알겠지? 넘어갈게. 41번입니다. Difficulties make you a stronger person. 무슨 뜻이니 얘들아? 어려움은 만듭니다. 여러분을 더 강한 사람으로. 자, 의로가 붙었어. 그럼 무슨 격 보어? 목적격 보어. 명사, 형용사, 명사. 끝. 됐습니까? 단어 하나 가르쳐 줄게.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단어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hardship. hardship이 무슨 뜻이야? 고난이죠. 맞습니까? 고난입니다. 자, 이것과 동의어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고등학생으로 넘어갈게. 자, 따라해 볼까요? adversity. 고난, 역경을 뜻합니다. 됐습니까? hardship, 고난, adversity, 역경. 됐습니까?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잠시만요. 여기다 이렇게 한번 표기해봐. 여러분, 드로우백이 무슨 뜻일까요? 명사로.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보게 될 거예요. 방해물이란 뜻입니다. 왜요?
나를 끌어다가 뒤로 당기게 하는 것들이야.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장애물이 되죠. 됐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드로우왕 100을 붙이면 돼.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42번입니다. We call the world 저기 뭐야? A global village. 무슨 말일까? 우리는 부른다. 그 세계를 지구촌 마을이라고. 지구촌이라고. 그치? 그럼 지구촌이라고가 붙었으니까 어떤 품사다? 명사죠. 그 다음 43번입니다. My family named the cat Lucy. 얘들아, 네임이 동사가 될 수가 있니? 네임이 동사가 될 수가 있어. 이름 짓다, 명명하다라는 뜻이야. 갑니다. 나의 가족은 이름 지었다 그 고양이를 루시라고. 자, 루시라고니까 몇 형식? 5형식 바로 나오는 거야. 선생님, 5형식이라는 말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아, 루시가 고양이 이름이구나. 됐나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She thought her grandson lovely. 어떻게 해석되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의 손자가 사랑스럽다고. 맞나요? 그럼 여러분, 손자가가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지. 근데 왜 을르리라고 안 해석해? 뒤에 뭐가 나왔으니까?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목적어를 이가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야. 납득하여? 그래서 여러분,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갔을 때 이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없어? 질문 없니? 자,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이런 질문을 했었어. 선생님, 러블리 앞에 to be를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She thought her grandson to be lovely.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해. 얘들아, to be가 붙으면 무슨 뜻이야? 투부정사지?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가 무슨 품사 역할을 하는 거야?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알겠지? 그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45번입니다. Many people believe the rumor true.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얘들아?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 그 소문을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그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상관없지.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 소문이 진실이라고. 진실이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다음 넘어갈게. 46번입니다. I found the box of chocolate empty. 무슨 말이야? 나는 발견했다. 그 초콜릿 상자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지. 자, 초콜릿 상자가라고 목적어를 해석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empty는 비어있는 이란 형용사야. 그럼 비어있는 것과 초콜릿 상자가 완전히 똑같니? 완전히 똑같지 않지.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초콜릿의 상자가 상태가 비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집합 관계가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47번입니다. The smell of food makes me hungry. 자, 예은이가 한번 해석해보자. 그렇죠. 음식의 냄새는 나를 배고프게 만들었으니까 배고픈 게 누구예요? 나죠. 자, 그러니까 무슨 격 보어?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48번입니다. Vitamin C keeps our skin smooth and healthy. 요거는 우리 예나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48번. 둔다. 시작.
둔다 있잖아. 둔다. 당신은 응. 둔다. 우리의 피부를 부드럽게 그렇지. 그리고 건강하게. 좋습니다. 자, 이 문장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48번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문장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시험 문제로 나왔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지금 예나가 스무스 앤 헬스라는 단어를 부드러운 그리고 건강한이라고 해석했나요? 부드럽게 매끄럽게 그리고 건강하게라고 해석했나요? 자,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다시. 매끄러운 그리고 부드러운이라고 해석했나요? 아니면 건강한이라고 해석했나요? 아니면 매끄럽게 그리고 건강하게라고 해석했나요? 두 번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왜? 해석이 지금 어떻게 됐어? 부사처럼 해석했지. 맞아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요 해석 있죠? 쌤이 처음에 쓴 거. 자, 저게 형용사의 올바른 해석인 것 같아? 형용사의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 같아? 그 니은 있잖아. 그 의 있잖아. 그 해석이 아니야? 그 해석이 아니지.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왜? 이거 우리나라 말 때문에 그래. 이건 영어 때문이 아니야. 이건 우리나라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된다? 이 문장의 상황이 지금 매끄럽고 건강한 게 피부인 거야? 아니면 킵스인 거야? 피부인 거지.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형용사인 거야? 부사인 거야? 피부는 명사니까? 형용사인 거지, 얘들아. 이해돼?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는 부사를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해석만 부사처럼 하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 의미를 따지면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야. 넘어갈게요. 49번입니다. Please leave the window open. 무슨 말이야? 지우가 해석해볼까? please가 제발이잖아. 쌤이 여기 뜻 써놨는데? leave가 두다야. 너무 잘했어. 열린 상태로 두어줘 이 말이지. 열린 상태로 둬 이 말이잖아. 그러면 열린 상태로라는 말을 지우야 들었을 때 이 열린 상태로란 말은 형용사일 것 같아? 부사일 것 같아? 처음에 네가 그냥 해석했을 때 영어 보지 말고 단어 보지 말고 부사인 것 같지? 근데 왠지 오픈리를 써야 될 것 같지? 하지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진짜 열려있는 건 창문이야 리브스야? 창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형용사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체크업 1, 2번 둘 다 풀고 오늘 수업 내가 결론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풀어보십시오. 목적어와 보어에 밑줄을 긋고 O와 C로 각각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볼까요? 1번입니다. Colors can make people happy or sad. 무슨 말일까? 색깔은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이 행복하거나 슬프게. 말 돼? 말 되지. 하지만 행복하거나 슬퍼야 되는 사람은 누구야? 사람들이야 can make야?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형용사가 필요해? 부사가 필요해? 형용사. 그럼 무슨 격보어? 목적격 보어. 됐어요? 자,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2번입니다. The coffee kept me awake last night. 무슨 말이야? 그 커피는 두었다. 나를 깨도록. 혹은 내가 깨도록. 둘 다 되지. 언제? 어젯밤에. 됐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깨워야 되는 건 누구야? 나지. 미야 캡트야? 미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지. 그래서 awake라는 형용사가 나오는 거야. 물론 awake는 타동사로 깨우다라는 뜻도 있어.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형용사가 들어갔지만 해석이 우리나라 말로 바뀔 때, 번역이 우리나라 말로 바뀔 때 부사처럼 될 수 있다는 것도 느끼셨죠? 다음 갑니다. 다음 문장을 알맞게 해석해 보세요. Patience makes you a wise person. 이거 너무 쉽죠? 무슨 뜻입니까? 인내심은 만든다 너를 현명한 사람으로야. 뭐라고? 현명한 사람으로야. 됐니? 인내심은 만든다 너를 현명한 사람으로. 2번입니다. My mom considers this neighborhood safe. 무슨 말이야? 우리 어머니는 여기신다, 고려하신다. 여기다 고려하다지 무엇을? 이러한 이웃 동네를. 얘들아, neighborhood는 이웃 동네라고 해석해도 돼. 이웃이라고만 해석할 필요 없어. 이러한 이웃 동네를, 인근 지역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신다야. 물론 고등학교 단어 하나 알려줄게. 네이버도 쓰는 김에 따라해보겠습니다. vicinity. 좀 어려운 단어인데 vicinity가 무슨 뜻이야? 근처, 근방이라는 명사야. vicinity. 됐니? 좀 어렵죠? 수능 단어예요. 하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배웠던 건 애들 장난이었어. 기초를 잡아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자, 이제부터 쌤이 어렵게 문장을 만들어 볼게. 자, 잘 들어. 여기다가 자, 이거 1 없다고 생각하고 봐봐. 이제 쌤이 뭐 할 거냐면 오케이. 자, 문장 보이십니까? 초록색으로 제가 추가했어요. 뭘까요? That patience makes you wise person makes me patient. 자, that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접속사죠. 맞습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심이 나를 더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은 만든다 너를 더 인내심 있게.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that부터 makes 앞까지 person까지 이걸 한꺼번에 뭐라고 할까? 주어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어라고 하죠. 됐나요? 그러면서 이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명사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이게 문법이 아니라 어법이야. 고등학교 1학년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줄게. 알겠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학교 1, 2학년 수준, 1, 2, 3학년 수준이었다면 이제 토요일 날에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올라가서 제가 프린트 따로 드릴 거예요. 토요일 수업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뭐 한다 얘들아?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뭐 한다 얘들아?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책으로 진행을 할 거야. 그럼 선생님 이 대시라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죠. 제가 토요일날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